오늘 소개해드릴 인물 중에 한 명은 헤시오도스라는 고대 그리스 시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몰랐고요. 신통기라고 신들의 계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족보 같은 거를 이제 쓰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뭐를 썼냐면은 이렇게 인류의 좀 5가지 시대 해가지고 황금시대, 은혜시대, 청동시대, 뭐 영웅시대, 철의시대 이렇게 시대를 좀 이렇게 나열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거기 지문에 좀 나와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한 개씩 볼게요. 자, 골든 에이지라고 그래서 이제 황금시대. 크로노스 아시죠? 아버지가 자식을 무자비하게 잡아먹은. 자기는 또 우라노스 아버지의 그 성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무튼 그 크로노스가 지배하던 시기고요. 여기 제가 쉽게 좀 설명해드리려고 없을 무, 있을 유 좀 한문 잘하진 않는데 이 정도는 압니다. 뭐가 없었냐면은 그러니까 골든 에이지에 맞게 우리도 막 그랬잖아요. 지금 황금기야. 우리나라 황금기, 내 인생이 황금시대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고통이 없고 노동이 없고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곡물이나 작물들이 일을 안 해도 막 자라나요. 너무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되게 좋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돈을 안 벌어도 막 돈이 막 알아서 들어와. 고통도 없고 노동도 안 해도 되고 욕심도 없고 뭐 살기 그렇게 넉넉하니까 욕심이 없겠죠. 두려움도 없고 불평등인데 제가 평등이라고 썼네요. 네, 불평등이었고 평등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있는 건 뭐냐면은 행복하고 풍성한 수확이 있고 행운이 있어요. 정말 좋은 시대죠.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만 봐도 굉장히 비옥한 땅에 이렇게 우리나라 왜 옛날에 뭐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에덴 동산이다 아니면 뭐 천국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될 수가 없겠죠. 이제 크로노스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자신의 그 욕심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받은 신탁 때문에 자식들을 막 잡아먹으면서 이 시대가 또 이제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나요. 왜냐면 제우스가 자기 형제를 5이나 잡아먹은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죠. 아버지에게 복수를 한다는 거는 그 전 세대에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티타노미키아라는 전쟁을 일으켜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올림피안스라고 해서 3세대 이제 신들이 있었죠. 그 위에 세대, 티탄 신족이랑 올림피아 신들이랑 싸워요. 10년 동안. 근데 마지막에는 막 괴물도 다시 불러내가지고 막 힘을 막 이제 막 보충해가지고 누가 이기죠? 제우스가 이기죠. 그래서 전 세대를 물러내고 그 다음에 드디어 올림피안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 신들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 좀 재밌어서 제가 찾아왔는데 이때 아틀라스라고 그 크로노스의 편을 들었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벌을 내렸대요.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도록.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찾았냐면 제 옛날에 내비게이션 이름이 아틀라스였거든요. 그래서 뭐 저거랑 좀 연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째 시대는요. 은혜 시대라고 그래서 이때는 제우스가 이제 지배를 해요.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가 지배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설퍼요. 제우스는 좀 인간적이잖아요. 신인데 좀 인간적이야. 좀 금의 세대에 있었던 그 족속들보다는 좀 덜 떨어져. 그래서 열등한 족속이라고 해서 우매하고 좀 머리가 살짝 모자라. 황금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도 신들처럼 강하고 지혜로워. 그래서 이제 신들의 막 눈총을 받았었죠. 우쭐대는 막 나는 신만큼 막 위대해 막 이래가지고 뭐 엄청 우쭐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은혜 세대에서는 이제 그런 족속이 없어진 거잖아요.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제우스가.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모자라게도 만들기도 하고 좀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100년 이하의 삶을 살면서 엄마 밑에서 살면서 청소년기 또 되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예전에는 금의 세대 때는 뭐 걱정도 없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막 서로 머리가 모자라다 보니까 감정 다툼도 막 하게 되고 그 안에서도 막 누가 더 똑똑하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때 만약에 살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저 이제 세상 아래로 이제 내려간다고 그렇게 또 생각했대요. 황금시대 때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었냐면 고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다가 그냥 자기 자연스럽게 우리의 희망이죠. 자다가 죽는 거. 저만 희망인가요? 네.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고통도 없이 죽었는데, 이때는 100년 거의 이하로 이렇게 살면서 평생 고생하면서, 머리 나쁜 것 때문에. 그래서 왜 머리가 나쁘면은 몸이 고생한다고
그쵸? 그게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시대였고요. 이제 청동시대, 조금씩 떨어지죠. 질이 조금씩 떨어지죠. 금이 원래 제일 비싸잖아요. 이때는 이제 제우스가, 안 되겠어. 그래서 쟤네들을 다 없애버려야겠어. 너무 멍청해. 그래가지고 이제 청동시대, 브론즈 에이지라고 이제 만들어요. 물풀의 나무라고 애쉬트리라고 이제 막 있더라고요. 그런 나무로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좀 무식하면 또 힘이 세잖아요. 강철하고 냉철하고 잔인하고, 중요한 거는 신을 받아들이잖아. 은혜 시대에서는 신을 좀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을 섬기진 않았거든요.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신한테 가서 경배하고 뭐 봉헌을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젠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 자기네가 이제 뭔가 무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청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은 죽은 영혼은 그 하데스, 그 지하에 있는 하데스한테 간다고, 속한다고 그렇게 또 작가가 썼고요. 그래서 제우스가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The Great Flood 해가지고 대홍수를 일으켜요. 대홍수를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약간 기독교적인 것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뭐 굉장히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편을 들어가지고 뭐 어디에는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테나랑 같이 뭐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인간을 도왔는데 프로메테우스가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네 그렇게 멍청하게 살기 힘들지. 그래서 불을 줬대요. 근데 불이 인간을 또 거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청동 만들면서 막 신한테 대적하잖아요. 그 벌로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뭐 여담으로는 그렇게 이제 지금 프로메테우스가 약간 앞을 예견하는 이런 능력을 가졌거든요. 아무튼 그런 개인적인 그 상징이 있는데 티탄족 출신이에요. 그 위에 그 올림피안 위의 세대예요.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상징을 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경에서 비교하자면은 이 사람을 이 신을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뭐 이 프로메테우스를 예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비슷하다. 인류를 대신해서 이렇게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인류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독수리한테 간을 막 쪼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라고 약간 묘사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불과 지혜를 만약에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주지 않았으면은 좀 황금 시대를 계속 누리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또 일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또 나오고 여러 가지 막 활동을 해요. 근데 아무튼 제우스보다는 윗세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웅시대예요. 이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그 시대인데요. 반인 반신,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고 이런 거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덕이 높고 명예를 존중하고 신을 섬기고 아주 되게 좋죠. 바람직하죠. 신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인데 이때 굉장히 큰 전쟁 같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난다고 해요. 테베의 공격이라던가 오이디푸스의 비극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책에서 나오게 되면은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대를 원래는 청동기 다음 여태까지는 뭔가 물질로 이렇게 막 설명을 했잖아요. 금, 동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는 영웅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제2청동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영웅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엘리시움이라고 그래서 이 엘리시움이라고 검색해보면은 무슨 행사하는 곳, 뭐 호텔 막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름을 좀 찾아보려고 네이버에 하면 다 지역 이름, 식당 이름, 호텔 이름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되게 고급스럽다 영어 이름인가 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이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보 왔습니다. 혹시 엘리시움 호텔이나 이런 곳에 가신 분 계시다면 이렇게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엘리시움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뭐, 1년에 3번씩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런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그래, 너 열심히 해, 너네 너무 열심히 영웅으로 잘 살았어 하고 이제 좀 상을 주는 그런 격인가 봐요. 자,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철의 시대라서 아이런 에이지 해가지고, 이때는 헤시오도스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자기가 사는 세대가 이 시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저도 이 시대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헤시오도스가 살던 시대랑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 연도로.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철의 시대에서 못 벗어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부모를 욕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세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의 싸움이 있고 서로 거짓말하고 수치심이나 분노도 못 느끼고 아기들은 백발을 가지고 태어나고 신들은 인간을 버릴 것이다. 이게 제가 이거를 해석하기로는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로 아기가 백발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순수하지 못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악을 대항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신으로부터. 예전엔 신이 막 도와주기도 하고
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프로메테우스처럼 와서 이렇게 연민을 가지고 불도 내려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의 시대.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보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황금 시대를 꿈꾸지만 우리는 철의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지하고 악한 곳에서 뭐 우리나라만 봐도 세상이 굉장히 흉흉하죠. 그런 것만 봐도 이게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황금 시대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 좀 살기 좋은 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사에서도 보면은 뭐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주의까지 뭐 고전주의, 낭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배경으로 이렇게 시대를 한번 훑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